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XM3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회사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이제 그만 놔주고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계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계약자의 입장에서 한번 차를 보려고 하고, 사전 계약자가 한 5,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꽤 인기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구조가 어느 정도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XM3 하이브리드는 구조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과도 다른 구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구조적인 특징,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내가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느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속화도로 들어와서 시속 90k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일단 조용합니다. 이 차도 엔진의 출력이 높은 건 아닌데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엔진 출력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의 힘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엔진이 좀 과부하 걸린다는 느낌으로 짜내거든요, 속도를. 자, XM3 하이브리드도 엔진 출력은 보잘것 없지만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때 엔진을 쥐어짜는 느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보통 저희 회사 니로로 고속도로 달리면 진짜 S모드 넣고 그냥 풀악셀 밟아야 우왕 하면서 속도가 붙거든요. 그 정도 속도가 높아지면 이미 전기 모터의 힘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XM3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지금 느낌이 하이브리드 모델 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엔진 출력이 낮다라는 느낌도 들질 않습니다. 시속 100km에서도 가속 페달 반응에 꽤 민감합니다. 확실히 이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 특히나 디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프랑스 브랜드들이 디젤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르노는 그 중에 이제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디젤을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젤 자동차 특성이 어때요? 굉장히 엔진은 작지만 최대 토크는 높기 때문에 순간적인 반응들이 우수하단 말이에요. 치고 나가는 힘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차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거죠. 저는 사실 이 운동 성능보다는 이 효율적인 측면에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효율보다는 뭔가 성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자, 확실히 프랑스 브랜드들이 뭐 엄청난 슈퍼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옹골지고 그리고 주행 성능이 탄탄한 자동차들을 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노멀 모드였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고요. 자, 마음 먹고 이 차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일찍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실영역 구간에서의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일상 영역을 넘어가는 수준에서의 가속은 뭐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일상 영역 구간, 이 저속에서의 빠른 반응, 응답성, 그리고 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같이 고속화도로에서의 이 원활한 추월, 이런 것들은 무리 없어요. 심지어 이 차는 EV 모드까지 있다고요.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 있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뭐 효율도 아니고 출력도 아닙니다. 사실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독특한 구조를 가진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충격들, 뭐 울렁거림이나 변속 충격, 이런 것들을 걱정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딱히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모든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렇지만 엔진과 그리고 전기 모터가 계속 유기적으로 서로의 일을 바꿔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전기 모터만 활용해서 자동차의 바퀴를 굴려줄 때가 있고, 이 상황에서 엔진이 돌면서 엔진이 바퀴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배터리만 충전해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모두 바퀴를 돌려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엔진만 바퀴를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 두 가지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나 뭔가 기능적으로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다른 부분, 그리고 현대차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전기 모터와 엔진을 컨트롤해주는 기어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2단 변속이 가능하고요. 이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는 4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자, 르노 측에서는 멀티모드 기어박스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보통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 변속기, 엔진, 뭐 동력을 끊어주기 위해서 클러치를 사용하는데, 이 차는 뭐 클러치 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는 이제 도구 클러치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구 클러치는 컨트롤만 잘 해준다면 이 동력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토크 전달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하지만 도구 클러치는 그 특성상 강제로 기어를 강력하게 맞물리게 하기 때문에 기어가 손상되기도 쉽고, 이 쇳덩이가 붙는 순간에 엄청난 변속 충격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지금 이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내연기관을 4단으로 변속할 수 있다 보다는 전기 모터를 2단으로 변속할 수 있다가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를 추가해서 내연기관을 도와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기 모터가 주고 엔진이 보조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자, 엔진 같은 경우는 1.6L 4기통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이 85마력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일단은 전기 모터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마 최적화를 시켜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2개인데 직접적으로 이 구동에 큰 영향을 주는 구동 모터 같은 경우는 약 50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고요. 자, 또 하나의 전기 모터는 요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주로 불리죠. 스타터 제너레이터 시스템을 전기 모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요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48V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이제 시동을 걸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30V, 엄청난 고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이 볼테이지 스타터 제너레이터로 불러요. HSG라고 불립니다. 애초에 스타터 제너레이터의 크기도 큰 편이고 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좋고, 자, 그리고 타력 주행, 이 파워트레인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회수해 오기도 합니다. 자, 내연기관 4단, 그리고 전기 모터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멀티모드 기어박스,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를 2개 사용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 2개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성능 또한 뛰어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XM3 하이브리드의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전기 모터 위에 엔진을 얹어 놓은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인스파이어 트림, 최고급 트림인데 옵션이 꽤나 좋습니다. XM3가 옵션이 이렇게 좋았나? 뭐 이렇게 느껴지고, 뭐 디자인적으로 뭐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자, 실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전자식 변속기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옵션이 좋아요. 자, 앞좌석 통풍 시트가 다 적용이 돼 있고, 창문 같은 경우도 전좌석 전부 원터치로 열리기도 하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T맵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T맵이 이 센터 디스플레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계기판으로도 T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르노의 뭐 전매 특허 같은 자동차 안에서 결제하고 뭐 커피 같은 거 받아 먹는 인카 페이먼트,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맹점을 훨씬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사소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뭐 오토홀드 이런 것들 기본이고,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보조, 이런 것들 전부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어쨌든 이 배터리가 새롭게 자동차에 들어왔어요. 배터리는 딱 뒷바퀴 차축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무게가 엄청나게 나갈 것 같진 않지만 뒷바퀴를 조금 더 눌러준다. 그래서 뒷바퀴에 이 접지가 어느 정도 생겼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지만 뭐 주행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XM3가 주행 성능이 탄탄해요. 가속과 감속을 떠나서 좌우로 이제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 흔들림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서스펜션이 단단하면서도 꽤 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반발력이 너무 좋아요. XM3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리터당 한 17km 정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WLTP 기준으로는 20km가 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좀 연비 기준이 좀 혹독한 편이 있어요. 저도 이제 57km 정도 남았는데 연비 리셋을 하고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시간 정도 시승을 했을 때는 뭐 가속감이나 뭐 핸들링,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연비 신경 안 쓰고 속도를 무진장 냈거든요. 가속 페달도 막 험하게 밟고, 그랬을 때도 연비가 1시간 정도 달렸을 때 리터당 17km 나왔단 말이에요. 돌아갈 때는 에코 모드로 철저하게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연비가 99.9라고 계속 찍히는 거 보면 아직 한 번도 엔진이 들어오지 않은 셈이에요. 별도로 EV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바퀴에서 배터리로,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바퀴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배터리 용량이 1.2kWh입니다. 요즘 전기차들 뭐 60kWh, 70kWh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수치지만 충전과 방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끄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이제 엔진이 조금씩 개입을 했다가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EV 모드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는 거는 엔진을 돌리는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효율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도 대응하기 좋게 만드는 건데,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기술은 그 포커싱을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이 가솔린 엔진인데 DPF, 뭐 가솔린 버전 DPF, GPF라고 하는 미립자 필터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환경 규제에 훨씬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긴 오르막, 제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 오르막에서 바로 출발을 했더니 지금 변속이 된 거거든요. 변속되기 전까지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엔진 회전수를 좀 높게 쓰면서 속도를 유지해 주는데, 이럴 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한 시속 40, 시속 50km에서 이 부하가 걸리는 순간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언덕을 올리면서 부하를 받을 때는 변속기가 좀 똑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의 토크는 필요하니까 기어 단수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토크를 생성해 내는데, 그때 느낌은 사실 조금 별로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출력을 발휘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울산에서 부산까지 1시간 정도 달려왔거든요. 연비는 리터당 23.4km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가 연비 뽑기에 그렇게 좋은 코스는 아니었거든요. 오르막도 굉장히 많았고, 막 고속, 그리고 저속, 와인딩, 여러 가지 환경이 섞여 있어서 연비 내기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리터당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줬고, 일단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 내리막, 타력 주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에너지 회생조차도 걸지 않아 버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중립 상태로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자동차가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고 스스로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고, 평지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동으로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작동되고, 그리고 이 B모드를 통해서 내리막이나 뭐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면 그때 이 배터리가 순식간에 좀 차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복합 연비보다는 실연비가 훨씬 더 우수할 것 같고, 특히나 하이브리드는 뭐 종류에 따라서 어떤 차는 도심 구간에 강한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이 고속 구간에서 강한 차도 있는데, 이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행 환경이라도 기본빵은 하는, 뭐 제 역할은 충분히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목적지에 다가갑니다. 네, 지금 23.8km인데 24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23.9. 딱 마침표 찍지. 24로. 소수점 별로잖아. 24 찍고 싶은데. 찍었다. EV 모드, 전기 모드가 있기 때문에 리터당 24km 찍었습니다.